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암 환자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정석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암 환자분들이 자주 겪는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볍게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암 환자인 것을 알리고 싶지 않다.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마음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암 환자인데 동료들이 나를 배려해 주지 않고 똑같은 강도의 업무가 배정된다. 그러면 또 서운한 감정도 들죠. 이 얘기를 이렇게 잘 뜯어보면 내가 남들이 모른 척 해주면 좋겠다 싶을 때는 남들이 모른 척 해주면 좋겠고, 내가 배려를 받고 싶다 싶을 때는 남들이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들, 딸이 말을 안 하는데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말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아냐, 말을 해야 알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배려를 받고 싶은 상황인지 아니면 모른 척 해주기를 바라는 상황인지 남들이 알아야 이게 가능합니다. 내가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 남들은 몰라요.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소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려를 받고 싶다면 배려를 받고 싶다는 얘기가 전달이 돼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요청을 하고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암 치료 후에 외적인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항암 이후에 탈모가 진행되기도 하고, 피부가 검어진다든지 체중이 급격하게 빠진다든지, 아니면 수술로 인해서 신체 부위의 모양이 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내가 힘들지 않으려면 상황 자체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보통 외모가 변하면 남들에게 그 변화를 보여주기가 싫은 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사실 그 외적인 변화를 가장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내 외모의 변화를 더 신경 쓰고, 그로 인해서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기분이 상하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위로를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도록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외국에 어떤 여성분이 있어요. 이분은 대장암 때문에 장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키니를 입고 해변에 가서 선베드에 누워서 일광욕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립니다. 받아들이자는 거죠. 한 가지 예인데요. 이 장루의 커버를 유명한 명품 브랜드에서 만든다 그러면 그 받아들이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가 먼저 내 외모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변화에 받아들이는 것을 같이 동참하도록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는 게 내가 이 외모의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내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다 보면 대화가 단절되고 사람들과 좀 멀어지게 됩니다. 나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게 일상생활하는 얘기를 나누는 걸 보면 좀 마음이 좀 힘들죠.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내 자존감을 낮추게 되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자꾸 멀리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얘기를 잘 뜯어보면 내가 사람들과의 대화 자체에 집중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내 상황을 비교하는 생각을 그 순간에 하셨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인간관계를 유지할 이유 자체가 나한테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사람들을 만날 필요는 사실 없죠. 그런데 만약 내가 인간관계를 원하고 있다면 관계 자체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을 만나서 상황을 비교하고 저 사람들은 잘 지내는데 나는 왜 이런가 하는 이 자존감을 저하시키게 만드는 생각을 계속 하신다면 그 시간이 굉장히 괴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관계 자체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즐거움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특히 젊은 청년들 20대 30대 나이에 암이 걸리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를 해야 되거나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직업, 학업, 연애, 결혼, 이런 일들이죠. 특히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암 진단을 받기라도 하면 이는 매우 큰 스트레스고 어떻게 보면 절망감에 휩싸일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평균치로 놓고 보면 결혼하기 전에 암이 걸린 경우보다는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어린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암이 걸린 분들이 조금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개인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각자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가 더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가 놓여 있는 상황 자체에만 자꾸 몰입을 하고 집중하게 되면 그 일은 더 큰 어려움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비교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참고를 해서 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크기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조금은 이 스트레스가 경감이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내 상황 자체에 너무 몰두하시기보다는 앞으로 나에게 발생할 수 있을 여러 인연들, 그리고 여러 진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기대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적응은 완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적응을 해요. 결혼을 하고 직업을 갖고 직책이 올라가고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손주가 생기고 내가 은퇴를 하고 나이가 들어서 조금씩 다가올 죽음을 준비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 적응을 합니다. 암 환자라는 사실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유는 암 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시기는 이미 지나갔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치료와 관련된 여러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것 때문에 적응이 쉽지 않은 거고, 또 그 와중에 내 개인적인 일들, 원래 있을 수 있는 개인적인 일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 또 적응을 해야 하다 보니 적응이 잘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아무도 적응을 완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적응을 해나가는 겁니다. 힘들지만. 사람들과 소통하고 외적 변화에 적응을 하고 내 상황, 그리고 내가 암 환자라는 사실에 적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각을 줄이셔야 돼요. 내가 어제 친구하고 싸웠는데 지금 힘든 이유는 지금 싸워서가 아니라 어제 싸운 일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을 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아요. 생각이 깊은 거하고 생각이 많은 것은 다릅니다. 생각이 깊은 것은 내가 숙고를 하고 결정을 빨리 내리고 추진해 가는 게 생각이 깊은 거고요. 생각이 많은 건 결정을 빨리 내리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멋지죠. 그런데 생각이 많은 사람은 나만 괴로워요. 제가 이런 농담을 자주 드립니다. 머릿속에서 소설 쓰지 마세요. 혼자 집에서 누워 있다 보면 머릿속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생각을 증폭시키게 되죠. 그러다 보면 보통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요. 그래서 TV 채널을 자꾸 돌리듯이 생각을 자꾸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한 번 해가지고 잘 안 되죠. 사람들이 운동하는 데는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근데 생각을 바꾸는 데는 에너지를 쓰려고 안 하세요. 생각을 바꿀 때도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운동하는 것처럼 생각을 바꿀 때도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생각이 바뀌는데 도움이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